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확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말을 아끼고 잠행을 이어가던 이재명 의원이 침묵을 깨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피의자다라고 적시를 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수사 소식에 아주 격하게 반응을 쏟아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여태까지 되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 왜냐하면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것은 본인은 끊임없이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피도 안 통한, 그러니까 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사람이다. 네. 본인들한테 더 많이 내놓으라고 공산당처럼 이익을 뺏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김만배 네. 씨 녹취록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뭐 대선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있다거나 뭐 반복하기도 또 뭐 그런데 먼저 이익을 가져오고 그리고 네. 나서 이익이 났는데 그거는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이익을 줬다고 생각할 수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의 차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부분에 개입하지 않았고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해서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의도는 지금 대선을 거치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의원의 입장은 정말 너무 많이 반복해서 많은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 보복 수사 프레임이 지금 민주당에서 확 불거져 나오니까 아, 이때 같이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도 그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같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건 건 아니라고 없을까요? 봐요. 그건 그렇게 아니에요? 되면 더 마이너스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제와 이게 섞여버리면요. 같이 묶여져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같이 넣어서 함께 섞이는 순간 각각의 사건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마돼 버려 없어져 버려요. 알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계속 말을 아끼면서 잠행을 해오다 갑자기 지금 그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면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해 왔었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대장동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정 피토할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년을 싸워서 악착같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거를 다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뺏었어? 라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강한 불신도 드러내 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의원은 특히 지난 대선 국면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는 당당하니까 특검하자. 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기도 했었죠. 저는 이렇게 의심받는 것보다 특검이라도 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이런 입장이죠.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속하게 특검을 합의해서 정말 조건 없이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보면은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 저 마지막 얘기가 지난 1월이었고요. 그 앞서 했던 이야기들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특검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대장동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고 조사도 받고
이러면 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방탄조끼 입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적극 수사하니까 저때 입장이라면 그럼 내가 가서 진술도 하고 수사 잘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얘기죠. 이재명 의원이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들, 과거 얘기부터 해서 쭉 보면은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저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성남시에서 본인이 성남시장 있을 때 무슨 치적을 했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 유독 성남시에서만 대장동, 백현동 같은 공입사업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많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사업들이 연이어 있었던가. 거기에다가 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벌게끔 구조가 되었었던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는 억울하다, 최대 치적이다, 검찰이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나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 수사에 국가 사법 체계를 딱 쥐고 있는 검찰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진술 잘 하시고 증거 잘 내셔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경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요.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도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의 의혹이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중에 대표적인 또 사건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이제 당시에 이 원래 있었던 데가 한국식품연구원인데 이게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 공간이 나오게 됐고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 이제 특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김모 씨라는 분의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금 의원은 당시에 시장일 때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해준 것이지 특혜를 누구한테 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압수수색을 하니까 압수수색하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네. 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네. 증거에 근거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선거까지 끝나면서 그동안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또 이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본인을 향한 수사에 지금 이재명 의원은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면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이재명의 그 민주당은 스크럼을 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재명 의원이 받아야 할 앞으로의 이 모든 수사는 시작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역시나 시작된 거였습니다. 좀 불길하죠. 한두 개가 이제 걸리게 되면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조국 사태 2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방탄조끼까지 입었잖아요. 근데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방어하려고 들고 이러면 이제 본인과 함께 당이 함께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자, 진전 교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은 방탄조끼를 입고 이른바 개딸들, 양아들 이런 강성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진중권 교수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자들의 강성 그 이미지, 강성 메시지를 동원해서 사법적 판단까지 막 흔들려고 하고 진짜로 진실을 밝히려는 어떤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거. 조국 사태 때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누가 센 말을 하고 누가 얼마나 많은 극렬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정치 생명과도 크게 연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